다만 비용은 현실적으로 월에 2,000달러에서 3,0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월세만 한 달에 3, 400은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서남 찬입니다. 오늘은 상담할 때 진짜 빼먹지 않고 매번 나오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공부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숙식 해결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즉 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대체적으로 기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홈스테이, 두 번째는 자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 솔직하게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만 짧게 드리자면요.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학생들 있죠. 커뮤니티 칼리지 원서 접수는 제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택, 지원 절차, 기본 서류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길 잃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첫 스타트인데요. 이유는 단순하죠. 처음에는 지역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집 구할 정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가 첫 스타트로는 제일 안정적이에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안심이 되는 옵션이죠. 홈스테이도 종류가 있는데요. 학교와 연계된 홈스테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야 되는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커뮤니티 칼리지 두 곳이죠. 디아블로 밸리 칼리지와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DBC입니다. DBC는 학교 연계형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홈스테이 비용에 하루 2끼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월에 1,300달러예요. 원화로 치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200만 원씩이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미국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1.5배에서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굉장히 싼 편이에요. 제가 약 10년 전에도 똑같이 이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1,200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거의 안 오른 수준이죠. 그럼 SMC는 어떨까요? SMC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 연계 홈스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야 해요. 제가 홈스테이 알아볼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 건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들 겁니다. 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학교에서 몇 분 거리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홈스테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DBC처럼 학교 연계형 홈스테이는 이런 선택권이 없이 랜덤 배정이기 때문이죠. 이제 홈스테이에 대해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홈스테이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미국 유학하면서 백인 가정, 필리핀 가정, 흑인 가정, 인도인 가정까지 정말 다양하게 살아왔거든요. 집 주인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요. 좋게 말하면 관리를 받는 느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 집에 얹혀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홈스테이는 잘만 활용한다면 단순한 생활 공간 그 이상이 됩니다. 왜냐?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 시절엔 인도인 아주머니 집에 살았는데요.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코리안 선이라고 부르셨고 저는 아주머니를 아메리칸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서부 여행할 때도 들려서 인사드릴 정도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저도 홈스테이를 1년만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대학생들의 로망, 자취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취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죠. 자취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거죠. 혼자 산다면 보통 원룸이나 스튜디오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깨알 정보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서 말하는 스튜디오는 한국식 원룸이고요. 미국식 원룸은 베드룸 하나에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은근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혼자 살이 옵션은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추천합니다. 다만 비용은 현실적으로 월에 $2,000에서 $3,000, 한국 돈으로 하면 월세만 한 달에 3,400은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2년 하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룸메이트를 구해서 비용을 나눠냅니다. 예를 들면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2,000면 $1,000, $1,000씩 이렇게 나눠내는 거죠. 그러면 월세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면요. 사람 진짜 잘 고르셔야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기숙사랑 차원이 달라요.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누가 중간에서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홈스테이처럼 집주인이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동등한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생활이라는 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죠.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한 스타일인데 룸메이트는 매일 친구 불러서 술파티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급하게 룸메이트를 구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런 문화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룸메이트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방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같이 살지 마세요. 주변 평판도 들어보고 성향도 보고 충분히 알아본 뒤에 결정하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처음엔 홈스테이로 들어가서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사이 친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룸메이트를 물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자취를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중 1년은 온라인으로 돌릴 계획이라면요. 현지 수업은 1년만 듣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그 1년은 홈스테이로 시작해서 홈스테이로 끝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 이 1년도 사실 12개월 1년이 아니라 여름방학을 빼면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 계약은 기본적으로 12개월입니다. 그럼 이 3개월은 꽁돈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홈스테이로 시작해서 깔끔하게 홈스테이로 끝내길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로 미국 명문대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요. 인트로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커뮤니티 칼리지 원수 접수를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